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한 여파로 인해서 어제 시장 쉬어갔지만 다시 한번 시장은 강하게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장 그야말로 축배를 터뜨리는 모습 속에서 현재 구간에도 2.74%, 1.92%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마무리, 자율주행과 토큰 증권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휴전 합의가 곧 있으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앞으로 12시간, 12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종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어제까지 급등 섹터를 보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제 종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미국 시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전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살짝 좀 흔들리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일반 섹터라든지 순환매가 도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제 섹터로 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반도체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섹터들은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미국 시장과 봤을 때 좀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자율주행 sek터가 좀 다음 섹터가 좀 순환매 봤을 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테슬라를 좀 빼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지난주 일요일 날 지금 이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이 됐죠. 물론 이제 일반인을 공개로 했다기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한 10대 정도 지금 이제 Y 모델로 해서 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평가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약간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확실히 좀 이정표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세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내년부터 특히 올해 말부터 이제 확실히 좀 다른 도시로 확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되면 확실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지금 이제 운행되는 테슬라가 지금 도시에 수백만 대가 넘을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제조업 관련돼서 지금 작년에 100억 달러, 올해도 지금 제조업에서 80억 달러 투자를 예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모멘텀이 강해지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책적 순환매가 상당히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로봇 섹터가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넓게 보게 되면 자율주행하고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음 순환매 차원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자율주행 섹터가 좀 제가 볼 땐 그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좀 이 반도체나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수익을 실현하거나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신규 매수로 보게 된다면 이런 좀 섹터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신규 섹터로는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체크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갈등이 이제 조금은 좀 완만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 급등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섹터를 짚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자율주행 섹터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신규 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탑픽으로 갖고 온 종목은 SOS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 및 로봇향 라이다 센서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의 모베드향 지금 라이다 공급이 지금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라는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국내공항 프로젝트에서 지금 지속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한 40% 이상의 수익성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어떤 기술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숫자까지도 확실히 좀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라이다와 관련돼서 테슬라는 좀 약간 결이 좀 다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라이다라는 어떤 기술보다는 사람의 눈을 이용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라이다와는 살짝 좀 이제 별개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를 좀 제외하고는 지금 웨이모라든지 BYD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이제 센서 퓨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다의 수요는 여전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불을 붙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다와 관련된 부분은 좀 결이 다르다. 다만 뭐 로보택시에 관련돼서 뭐 테슬라만이 지금 이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뭐 BYD라든지 여기에 또 이제 아마존닷컴까지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참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라이다와 관련된 부분, 특히 뭐 이제 SOS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자리 자체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SOS랩을 짚어주셨지만 테슬라양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그 스타트선을 잘 끊었고 자율주행 모멘텀이 시장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어느 쪽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STO, 이제 토큰 증권을 좀 갖고 왔는데 사실은 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3개 정도 디지털 이제 자산과 관련돼서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가장 핫한 것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낙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3개 정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또 가상자산 현물 이제 ETF, 여기 또 토큰 증권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가상자산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살짝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가상자산 ETF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주식시장과 좀 결을 좀 다르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이 아무래도 지금 가장 지금 주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 타자로서 이제 STO 지금 토큰 증권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요. 특히 이제 STO 같은 경우는 뭐 실물 자산이라든지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한다라는 부분들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금융 상품이라든지 실물 자산점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자산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금융위원회라든지 한국은행 간의 약간의 좀 주도권 갈등이 조금은 좀 감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STO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야는 물론 금융당국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TO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제도권에 상당히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술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좀 취급하는 어떤 이제 회사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상품들이 지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상품화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플랫폼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STO가 먼저 제도화가 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세를 좀 상당히 끌어갔던 그런 부분이 오히려 STO 쪽으로 좀 올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 섹터와 마찬가지로 STO 같은 경우도 이러한 수급에서 좀 다음 순환매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와 관련된 섹터 뭐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기 때문에 먼저 선차원적으로 STO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일단 저희 시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TO, 지역화폐까지 다 같이 어울려서 네. 좀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들도 워낙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채택하는 게 참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종목 채택해 주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들이 약간 좀 이 겹치는 부분이 네. 좀 있어요. 컨셉이 좀 겹치다 보니까 사실은 뭐 STO 종목인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종목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시세가 좀 빠르게 나온 종목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조금은 STO에 가깝지만 그래도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온 종목이 핑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핑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도 좋습니다만 이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AI 관련된 육성 정책은 뭐 이제 어느 정부가 들어오던지 간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 특히 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AI와 관련돼서 육성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핑거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을 좀 기반으로 해서 뭐 AI 서비스 구축 사업이라든지 AI 개인화 사업 같은, 사실 이제 AI 서비스에 관련돼서 좀 확대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주가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STO와 관련된 쪽으로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좀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STO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입법화에 대한 부분들,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가 크게 반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화라든지 어떤 추진이 빠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 핑거 같은 경우는 STO와 관련돼서 구축 레퍼런스가 좀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제가 볼 때는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되면서 1분기에 의해서 좀 2분기까지도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찍히는 그러한 어떤 STO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좀 변동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금 상황에서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핑거 같은 경우도 좀 관심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대에 준비된 히어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핑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탄력이 약간은 좀 주춤주춤한 종목이긴 하지만 보시기에 차트상은 살짝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목표치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핑거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좀 전고점을 뚫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살짝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이 매물대를 좀 넘어가야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주가 상단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6,000원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좀 전고점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히 분할 매수 그리고 16,000원대의 어떤 매물벽을 뚫는 그런 모습을 좀 체크해보면 어떨까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핑거 짚어주셨습니다. 매물대를 차곡차곡 돌파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 16,000원 돌파를 보고 그 이후로는 전고점 돌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한번 살펴주셨고요. SOS랩과 STO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핑거까지 자세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그야말로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3,100선에 대한 돌파 의지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선 돌파가 오늘 장 막판까지 좀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오후장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